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17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리셋을 시작하기 전에 기기 백업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기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개인정보나 사진 등 나중에 보관하고 싶을 만한 것들을 저장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백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기기 백업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이미 백업을 해두셨거나 그냥 백업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7분 정도 앞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백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직접 검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백업은 휴대전화 정보에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인 위치죠, 물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백업과 초기화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방법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꺼져 있어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다른 기기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능을 켜면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걸 열면 이건 아니고 이건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거네요. 여기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라고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래, 아니, 꺼져. 아니, 내 자리를 알아. 쓰레기야. 그래서 구글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 포토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걸 동의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매번 계속 뜨거든요. 구글이 정말로 그 데이터를 원해서 AI 모델을 훈련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끼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데이터를 백업해 줄 테니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게요. 라고요. 하지만 그 데이터로 우리 모델도 훈련시킬 거예요. 멋지네요. 환상적이죠. 그렇죠? 마음에 들죠? 사진들이 우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쓰이게 됩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싫고 점점 더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15GB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저장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즉 15GB를 넘기면요. 휴대폰에 있는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냥 휴대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이라는 명목으로 이 데이터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무시되는 백업 데이터인 셈이죠.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백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백업이거나 아예 백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다른 기기 데이터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통화 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SMS와 MMS 메시지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입니다. 통화 기록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구글은 여러분에게 백업을 만들라고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연락처에 속한 사람들의 프로필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건 그 사람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 일입니다. 구글은 그들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정보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알잖아요. 허락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겠죠. 앱스타인. 분명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다른 좋은 백업 항목으로는 연락처 기록과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구글이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겁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앱입니다. 이제 앱이야말로 그 중에서 가장 교묘한 부분인데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앱만 백업하고 예를 들어 깃허브에서 받은 앱은 백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리벤스드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정말 나쁜 일이죠. 구글은 그런 앱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이게 최악의 경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백업을 만드는 방식은 실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백업을 할 때
일종의 포스트잇 같은 메모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백업을 복원할 때 이 메모에 적힌 앱들을 다시 기기에 다운로드하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글 백업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즈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했다고 해봅시다. 한때 플레이 스토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히트 스쿼드가 유즈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죠. 솔직히 말해서 닌텐도와 법정에서 싸우려고 한다면 미국 정부도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사실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앱이 플레이 스토어에 있을 때 다운로드했지만 지금은 삭제되어 백업을 만들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앱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겠죠? 어쨌든 게임을 에뮬레이트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백업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백업은 실제로는 다시 다운로드하라는 간단한 메모만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려고 하죠. 하지만 닌텐도의 히트 스쿼드가 그 앱을 없애버려서 플레이 스토어에 더 이상 없다면 아무것도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걸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앱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백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상 백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겠죠. 여러분에게 선택지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아니네요. 어디 있지? 보안? 아니야. 설정에 있는 거 알아. 내가 아까 열어봤으니. 여기서는 미 무버라고 불리는 것 같아. 여기 안에 있어야 해.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스크롤 가능한 목록이네. 고마워, 샤오미. 정말 멋진 디자인이야. 여기 바로 있네. 화면 맨 끝에 완전히 가려져서 마지막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엠미 무버 앱이야. 이제 이게 바로 사용할 앱이 될 거야. 만약 다른 샤오미 기기로 옮기거나 예전 샤오미 기기가 있다면 이 앱이 바로 필수 앱이 될 수도 있어. 그 옛날 기기로 백업을 만들 수도 있어. 이 앱을 사용하면 이 폰에서 다른 폰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거든. 이제 이 MI Mover라는 특정 앱을 사용해야만 다른 샤오미 기기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 하지만 백업을 만들거나 새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려는 그 옛날 기기가 예를 들어 삼성이라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해. 각 회사들은 데이터를 자사기기로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런 앱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도 네가 그들의 폰으로 옮기도록 돕기 위해서지 반대로 떠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휴대폰 제조사마다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각 기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삼성으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삼성 버전인 스마트 스위치를 받아야 해. 그러니까 이 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해. 앱을 실행해. 이렇게 하면 삼성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수 있어. 샤오미의 마이 모버처럼 말이야.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려고 한다면 그렇지? 나중에 이 폰에 MI 무버를 다운로드해서 데이터를 다시 이 기기로 옮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걸 백업 용도로 만든다고 가정하는 거야. 만약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라면 당연히 그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필요 없겠지. 한 번만 옮기면 돼. 그리고 어떤 폰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그 애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브랜드별로 찾아야 할 앱 몇 가지를 알려줄게. 당연히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해. 샤오미는 MI 무버를 사용하지. 오포, 리얼미, 비보, 원플러스는 클론폰을 사용해. 화웨이는 폰 클론을 사용하는데 이름이 반대야. 모토로라는 아마 MI 무버나 비슷한 걸 쓰는 걸로 알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억하는 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 그리고 이 앱들은 정말 엄청 잘 작동해서 어떤 앱이든 옮길 수 있게 해줄 거야. 실제로 앱이 옮겨지고 있어. 내 폰에 존재하는 거라면 다 옮겨지는 거야. 특정한 곳에서 올 필요도 없어.
내 폰에 설치되어 있으면 좋아. 그것도 같이 옮겨줘. 심지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APK 파일이라도 그것도 옮길 수 있어. 연락처 사진도 무제한으로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릴 수 있어. 유일한 제한은 내 폰에 있는 저장 공간의 용량뿐이야. 예를 들어 여기 500GB의 사진이 있고 이 폰은 256GB야. 당연히 이 폰에는 그만큼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초기화로 넘어가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에 조금 더 시간을 썼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인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공장 초기화를 찾아. 이 과정을 진행하면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될 거야. 이미 백업을 만들어뒀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화면 잠금, 핀, 패턴, 비밀번호 등 어떤 방식이든 설정되어 있다면 상관없어. 여기서 그걸 확인해야 해. 만약 화면 잠금이 전혀 없다면 이 페이지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여기서는 백업 옵션이 보여. 우선 이건 필요 없어. 이미 10분 동안 그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이제 공장 초기화만 진행할 거야. 이 백업은 샤오미 클라우드 백업으로 연결될 거야. 어쨌든 말이지. ESIM 데이터 삭제, 만약 ESIM을 사용한다면 이 부분은 네가 결정해야 해. 초기화 후에도 폰에서 eSIM을 유지할지 아니면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전체 초기화를 할 거라서 삭제를 선택할 거야. 나중에 다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샤오미는 사용자들의 지능을 방온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10초를 주면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줘. 마치 앞에 3번의 안내로도 부족했던 것처럼 또 10초를 더 줘서 확실히 각인시키는 거지. 알다시피 5번이나 알려주면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 이미 3번이나 읽었어도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아, 이쯤이면 4번째였겠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기기가 초기화를 시작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거야. 아마 길어도 1에서 2분 정도 걸릴 거고 끝나면 우리가 설정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화가 이제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